창작의 세계를 맡은 김연경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학기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우선 그 자료실에 제가 강의 계획서를 살짝 수정하여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첫 학기 빼고는 제가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2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그게 더 편합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주수 조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걸로 하는데 8주 중간고사 이제 요때 중간고사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도중에 언제 한번 봐서 한번 제가 시험 이제 보는 걸로 하는데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강의의 이제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것이 창작 수업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창작은 그게 과연 학습과 평가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장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근데 서울대 국문과에서 개설된 이제 수업이고 저는 어쨌거나 이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평가, 여러분 학점도 넣어야 되고 해서 창작 부분 그 하나랑 그다음에 여러분 학습하는 거 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험만 한 것이 없어서 시험을 그래도 한 번은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를 시험을 보냐면 여러분 관심이 제일 클 것 같아서 먼저 그 강좌 내용 중에 윗부분을 쭉 보시면 원래 이 강의 자체가 상반기에는 고전을 읽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자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인데 그때부터는 한국 소설을 읽습니다. 한국 소설도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그래서 이제 국문학자들이 논문도 쓰고 있는 그런 작가들 제가 김승옥하고 이청준을 가져왔는데요. 그런 작가들에 더하여 지금 막 책이 출간되고 있는 현대소설 이거는 나중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려고 왔으니까 써야 되니까 요즘 어떤 소설이 쓰이고 읽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 시장조사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여러 학기 진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많으면 나중에 허무해져요. 지난 학기에 읽었던 소설이 지금 아무도 안 읽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고전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보시면 고전은 커리큘럼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 읽을 카프카 요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르헤스입니다. 근데 카프카와 보르헤스는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창작을 해보시면 이제 저도 소설가로서 창작을 할 때 이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요건데 내 삶의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책 많이 읽으실 거 아니에요. 혹은 읽으신다고 자부하시고 적어도 읽고 싶어 하실 거고 그래서 내 삶의 경험과 독서의 경험을 이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카프카 변신이 워낙에 이제 걸작 단편이기도 하고요. 카프카 변신에 본인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아주 적합한 소설이다 생각되어 매 학기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거고요. 이것과 이제 맞물려서 보르헤스를 읽을 건데 보르헤스는 소설 속에 나가 거의 없는 작가입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문학사에 남은 작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뺄까 고민을 하면서도 매 학기 넣는 이유는 여러분 중 꼭 몇 명은 답안에다 쓰세요.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답안을 이제 저한테 줘요.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그 소설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다양한 문화 콘텐츠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쓰지 않으면 읽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르헤스처럼 이렇게 난해한 아주 소수의 독자만을 겨냥한 이런 소설, 이런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도 존재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서 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세트고 4주, 5주가 제가 보면 이제 거기 보시면 시점, 화법, 문체 이렇게 이제 엮어놨는데 여러분이 소설을 한번 써보세요. 맨 처음에 쓸 때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처음에 뭘로 시작할 건가? 간단히 나로 할지, 그로 할지, 이름을 넣을지, 뭐 직업을 넣을지 이런 건데 이제 시점입니다. 인칭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출발점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제 방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보는데 모델로서 좋은 작품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 했다가 빼고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
답안에서 많이 고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좋아하시는 소설들입니다. 그래서 필경사 바틀비하고 이제 류노스케의 덤불숲 이렇게 읽을 텐데 이 네 개의 작품인데 은근히 제가 언어권도 다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어권, 그다음에 이제 영미 문학, 그다음에 이제 그 한중일 지금 일본 문학이 들어갔는데 중국 문학 루신 소설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소설이야 좋죠. 근데 작법적으로 너무 그 도움을 받기가 저희가 힘들어서 루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은 쓸 수 없는 그런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의 소설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현대시 읽기 요것을 제가 이제 뺀다라기보다는 수업 진행을 봐서 조금 다룰 소설이 재미가 없다거나 하반기에 그럴 때 제가 넣도록 하겠고, 여러분 중에 시를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쓰시고 그거에 맞게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가 많이 올라올 때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제 기영도나 뭐 이성복이나 이렇게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7주에 극장르 작법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은 제가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 학기에 처음 넣어봤는데 저도 그냥 고도를 기다리며를 다시 읽는다 정도의 준비밖에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극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탑재하는 글 중에서 완성된 희곡 작품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희곡이라는 게 지금 시나리오 장르하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그 성취가 보여주듯이 이게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극장르를 써보는 것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판을 깔아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극장르의 하나의 모범으로서 셰익스피어를 읽기는 정말 좀 그렇고 베케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꼭 요 주차에 맞추지 않아도 뭐 여러분 극을 쓰고 싶으면 희곡을 쓰고 싶으면 시나리오도 좋고 심지어 방송 그 대본도 좋아요. 뭐든지 요즘 영상물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써본 학생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건 이제 쓰시는 대로 올려주시고, 저는 이제 겸사겸사 고도를 기다리며를 수업을 하면서 극장 내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어떤 희곡 작품이 문학사에 남았는지 요즘은 또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우려먹는, 그러니까 소설이 좋으면은 그걸로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올리고 또 뮤지컬도 이렇게 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장르들이 사실 창작의 관점에서 그렇게 무관하진 않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